지금 들어갈 건 12강의 3번이야. 먼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서부터 가서 봐보도록 하고 얘기 들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 세계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거는 자 이런 얘기야. 결국 익숙함은 좋은 거야. 근데 익숙함으로 인해서 뇌가 판단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설명이야. 알겠어요? 이게 이글의 소재야. 익숙함으로 인해서 자 뇌가 판단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한 줄 노트로 들어가도 되겠지? 한 줄 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강의 3번.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인데 자, 요거 먼저 think of A as B는 A를 B로 모아. 생각하다니까 간주하다. consider A, B야. 또는 regard A as B야. 알겠어요?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다. 자, 요 단어를 알아둬야 돼. frequency는 유창함, 능숙함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는 능숙함을 뇌의 attempt, 자 무엇으로? 뇌의 시도, attempt 시도잖아. 이거 소유격. 그럼 뇌의 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시도? And making, fast, intuitive, 빠른 그리고 직관적인 truth judgment, 진실 판단을 행하는. 그러니까 make judgment는 판단하다야. 그럼 빠르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뇌의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뭔 소린지 알겠니? 그러면 뭔가 어떤 것이 능숙하거나 유창하면 우리는 뇌가 이것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다고 생각한다. as opposed to는 뭐뭐와 반대로란 뜻이잖아. 그럼 뭐뭐와 반대로는 이게 아니라는 뜻이겠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뒤에 뭐뭐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뭐뭐가 아니라 해석돼야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뭐뭐가 아니라 뭐? 자, 여기서 deliberate 무슨 뜻? 자, deliberate 신중한 분석적인 그 어떤 평가, assess 자체를 명사로 평가라는 뜻도 되지만 이건 확실하게 MENT를 써가지고 평가라고 썼네. 이것도 평가야. 알겠어요? 그럼 더 신중한 그리고 더 분석적인 평가가 아니라 직관적이고 빠른.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뭐뭐가 아니라는 앞에 것의 반대 성격이잖아. 빠른 것의 반대 성격이 신중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고 자, 뭐 직관적이란 얘기는 분석적이랑 또 반대말이고 이런 개념적인 이론이 형성이 되겠지. 자, 내용은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보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그럼 그게 뭔데? 아고 왜 자꾸 이게 그럼 그게 뭔데? 자, of course 이거지. of course 물론 자, the fact 다음에 that은 동격의 접속사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바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대식구문 the fact that은 B가 완전체를 봐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체네. 그러니까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의 접속사이고 동격. 이렇게 써야 되고 동격. 그리고 이랬을 때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없겠지. 보다 친숙한 것들을 뇌가 처리한다는 그 사실이 알겠어요? 보다 유연하게 빠르게 또는 능숙하게 이게 주어 여기 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비교급으로서 요걸 강조하는 거고 알겠어요? 구조 보이지? 이러한 사실은 그 자체로 in oneself 그 자체로 in itself는 그 본질적으로 자체로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척하면 탁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그 얘기야. 하지만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가 뒤에 나와. 알겠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in fact 알겠어요? 사실을 말하자면 자 이거 잘 봐. likelihood는 가능성이야. 그럼 모든 가능성 안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렇다. 이런 얘기는 거의 이렇단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의 틀림없이 또는 확실시
확실히 이런 뜻이야. 이게 의역하자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게 직역이고. 해석되니 안 되니? 그러면 확실히 이것은 it is probably 부사 아마도 useful and 자 adaptive는 이것은 적응력 있느냐? adapt가 적응하다니까. 자 heuristic은 그냥 이게 되게 복잡한 단어인데 니네 그 뭐지 책에 나왔어. 그냥 솔루션 해결이라고 하면 돼. 해결이나 해결책.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걸 해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유용한 그리고 적응력 있는 일종의 아마도 해결책이다. 즉 그게 뭔데? 이 오어는 동격이야. 이 오어다 이렇게 쓰고 동격의 오어라고 써. 그럼 그 해결책이 뭔데? 룰 오브 덤이야. 자 잠깐만 여기 보자. 엄지손가락의 규칙이거든.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이 다 통용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의역적으로 뭐를 상징하냐면 경험 법칙이 되는 거야. 네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런 뜻으로. 할 수 있니? 네. 이런 뜻으로. 맞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여기 형광펜은 경험 법칙이라고 요걸 알아둬야 돼. 요걸 쳐놔야 돼. 룰 오브 덤은 경험 법칙. 경험을 통해서 확실시되는 직관력 이런 뜻이야 이게. 자, 많은 상황 안에서 경험 법칙 알겠죠? 즉 경험 법칙인 이러한 적응성이 있는 해결책 또는 유용한 해결책이다. 알겠어요? 이것은 그럼 이것은 뭐예요? 친숙함을 얘기하겠죠. 이해갔어요? 그럼 능숙함, 친숙함 이런 것들 이거는 경험적으로 자, 뭐 제1의 법칙이다. 해석되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네? 단어가 좀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 있다 뿐이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그래서 단어만 제대로 파악하면 아무런 하자 없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자 가봅시다. It would be absolutely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exhaustive 자 탈증되어진 그러면 소모적인 여기서 소모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알겠죠? 자, for your brain 당신의 뇌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도 would는 추측 절대적으로 자 무엇 소모적인 또는 탈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데? 이러한 조건이라면 알겠어요?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이러한 조건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잠깐만 원래 if가 들어가는 조건 부사절이거든? 정확히 말하면 이건 조건 명사절로 여기서 쓰였어. 이게 주어야. 엄밀히 말하면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건 그냥 알아도 이거는 변형 형태니까 그게 나오진 않아. 그냥 이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당신의 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지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뭔데? 이런 조건하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해석되니? 이런 조건하에 그 조건이 뭐냐? 당신이 had to process 자, 처리한다는 조건하에.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가정법이야. if가 들어가지. 여기 과거지. 상대방의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 가정법 과거 이렇게 쓰고 현재 사실의 반대 이런 뜻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현대 사실의 반대. 해석되니 안 되니?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가보자. 자, 당신의 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exhaustive,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처리해야만 한다면 과거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every는 단수 취급이란 거 알아 몰라? 비트는 조각이고 정보는 셀 수 없고 그럼 모든 정보의 조각을 처리해야만 한다면 완전히 새롭게 언유는 여기서 부사로 쓰이고 완전하게도 부사로서 쓰인 거예요. 알겠죠? 언유는 새롭게, completely는 완전히. 이해갔어요? 그럼 완전히 새롭게 모든 정보의 조각을 처리한다면 일일이 뇌가 정보 하나하나 다 신경을 써야 돼. 그럼 아마 뇌가 터질 거야. 이 얘기야 지금. 해석돼요? 안 돼요? 넘어가도 돼?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쓴 거야. 만약 당신이 안다면 that 이하를 우리 that 많이 썼잖아. that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관계대명사와 접속사. 접속사일 땐 명사 접속사. 조건 앞에 명사를 꾸며주지 않아. 지가 명사니까. 기억나 안 나?
그럼 여기서 이게 명사 접속사. 완전체 불완전체? 완전체. 알겠어? 그냥 요거야 그냥 이런 사실. 이건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자, 2 곱하기가 있는 몇이니? 이러면 4. 이건 직관적이고 빠르게 우리가 안다는 얘기야. 이런 정보를 조각조각 계산해서 이걸 계산해 봐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말뜻 이해갔어? 자, 2 곱하기 2는 4. 이런 게 능숙함이고 이게 익숙함이란 뜻이야. 알겠어? 이런 정보를 우리는 안다. 이런 조건하에 당신이 그것을 읽자마자 이렇게 해석해야지. 알겠어? 읽을 때 읽자마자. 그 얘기는 그 문제를 파악할 때 이런 뜻일 거고. 그것을 읽자마자 2 곱하기 2는 4라는 이 정보를 당신은 안다. 이것은요, 앞에 이 내용은요, has been replaced,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있어서 가로 부사 여러 번 반복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뭐야? 결국 무엇? 익숙. 결국 이게 무엇? 능수. 이런 뜻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해갔어요? 자, you can process it. 당신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다. 어떻게? fast제. 얘가 부사로 쓰였어. 빠르게야. fast는 형용사가 원칙이지만 부사도 돼요. 알겠어요? 병렬 구조로. 그리고 유창하게, 능숙하게 부사잖아. 병렬 구조로. 얘 부사다.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야 여기선. 됐어요? 구조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지워도 돼요? 자, the real problem is that. 대신 뭐 접속사, 명사 접속사 또. 자, 그러면 진짜 문제는 something. 그 어떤 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이유로서 친숙한 이외에. 알겠어요? 선생님 무슨 뜻이요? other than은 뭐뭐 이외에 이런 얘기는 뭐뭐를 제외하고지. 뭐뭐 이외에 또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런 뜻이잖아. 이해갔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친숙함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서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어느 땐 진실, 어느 땐 거짓. 알겠어요? 그럼 친숙함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지.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문제는 이거라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6번이지. 친숙함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자, 7번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자, if가 들어가면 선생님 이렇게 써놔요. 밑에는 이렇게 써야지.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 if 들어가죠. 그쵸? 첫 번째. if는 내가 이거 여러 번 우리 그 수능 시간에 얘기했어. if는 첫 번째 뜻이 만약 뭐뭐라느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예를 드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근데 이것이 주장을 나타낼 수 있다고도 했었잖아. 알겠어요? 두 가지 경우를 독해에서 쓰인다고. 주장이 될 때는 중요문이나 주제문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라고. 기억나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이런 얘기죠. 만약 if I were to ask you. 자, were야. 원래 선생님 was 아닙니까? 가정법일 때 was 대신 was를 써도 되지만 was 대신 were를 비동사에서 선호한다고 했잖아. was는 were를 쓸 수 있어. were는 was를 못 써.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어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 만약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질문한다면 예를 들어서 질문 내용이 이거서부터 여기까지야. 알겠어요? 그 질문이 뭔데?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 many 형용사나 부사가 뒤에 들어가서 강조일 때는 요 뜻 how 자체가 무슨 뜻이야? 얼마나라고 해석돼야 된다고 했잖아. 의문 부사. 그럼 얼마나 많은 동물, 각각의 종을, 알겠죠? kind는 종. 그럼 얼마나 많은 동물의 각각의 종. 이치가 들어가면 단수치고 s 쓰면 안 되고 종을 여기까지가 의문사야. 이게 덩어리로 여기서부터 이 빨간색 요거까지가 무슨 사? 의문사고. 자, 모세가 주어, 투기, 동사. 그래서 간접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가. 선생님, 우리 같이 볼게요. 아, 매니가 이게 있어야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이 동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치사 덩어리가 요걸 또 해주니까 이걸 하나의 묶음으로 덩어리가 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의문사 덩어리야.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치가 들어가면 각각 의라는 뜻이니까 단수 취급해줘야 되는 거고. 됐어 안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지워도 돼?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당신이 질문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각각의 종에 대해서 모세가 그와 함께 데리고 갔었는지를 그러니까 태웠는지 on the ark. 아크가 뭐냐면 방주란 뜻이야. 노아의 방주 알지? 그럼 모세가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각각의 종을 태웠는지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암컷 수컷 이런 식으로 딱 한 종의 둘을 태웠잖아. 알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말할 것입니다. 두 개요. 두 마리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건 잘못된 정보잖아. 왜? 모세의 방주가 아니라 누구의 방주지? 노아의 방주야.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하니까 그냥 답을 말해버린다고. 이건 오류잖아. 정보의 오류잖아. 친숙하기 때문에 아니까 그냥 툭 나오는 거야. 이런 실수가 예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제 친숙함 또는 능숙함으로 인해서 해석되니 안 되니? 자, despite 이거 갖고 여러 번 했었어. 자, 이거 써야지. despite는 뭐라고? 제발 외우자. 이건 단어 하나로 전치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전치사고 양보를 나타낸다. although, 또 even though, even if, even whe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양보가 아니다. 예, 양보인데 전치사가 아니다. 알지 이거는? 그래서 이거랑 전치사로 despite랑 같은 뜻이 뭐야? in spite of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내가 썼잖아. 기억나요 안 나? in spite of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했잖아. 이건 단어 3개, 이거는 단어 하나. despite of 없고 이걸 붙여서도 틀리고. 치사한 문제.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둘이라고 말을 할 건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 팩트 대은 관계 대명사보다는 동격일 확률이 높은데 역시 완전치야. 알겠어요? 어떻게? 여기 전치사 덩어리 묶으면 이게 주어 was라는 동사가 들어가잖아. 이해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비동사는 자동사니까 주어만 있으면 완전체인 거 맞잖아. 선생님에게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가는 거 맞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고 자, 여기 잠깐만 여기서 이제 써야 될 게 여기 낫이 있는 거 보이지? 여기다 형광펜 그리고 형광펜 여기 콤마에다 형광펜 치고 요 밑에다 벗이라고 쓰세요. 이건 나래의 법비 구문이에요. 이해 갔어요? 이건 나래의 법비 구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야? 자, 모세의 방주가 아니라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것은 노아였습니다. 이런 뜻이야. A가 아니라 B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고. 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뜻이야. 자, 성경적 이야기에 따르면 바이블리컬, 바이블이 성경이잖아. 그것에 이것은 형용사가 되는 거고. 그럼 성경의 이야기에 따르면 여기 전치사고.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8번으로 들어가는 거야. It doesn't matter. 자, matter. 여기다 몇줄 칠게요. 이거 동사. 자, 이거 무슨 동사? 자동사. 이해갔어요? 이해갔어요? This doesn't matter. 자, 자동사로 이게 동사를 쓰일 때는 matter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be important야. 중요하다. 비동사가 자동사잖아. 이런 거랑 같은 뜻이야. 중요하다. 그럼 이것은 중요치 않다. 뭐에게 있어서? 당신의 뇌에게 있어서. 그러나 도지. 이게 양보 구문도 되지만 역적으로 그냥 그러나 라는 however의 뜻으로도 쓰인단 말이야.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그러나 뇌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위에서 이게 누구 건지가. 알겠어요? It doesn't just predict it. 이거는 친숙한 답을 예측할 뿐이다. 뇌는. 여기서 it은 뇌. 그러니까 뇌가 오류를 범하는 거지. 너무 친숙해가지고 둘이란 게 저절로 나오는데 직관적으로 빠르게 알고 봤더니 이거는 노아의 방주지 모세의 방주는 아니잖아. 그럼 정보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숙함으로 인해서 답을 둘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
알겠어요? 그럼 친숙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친숙함으로 인해서. 내용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4번은 바로 우리가 어제 또 했나? 표적 삼기와 세분화의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12강이 오늘 끝났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내일 우리 저기 클리닉 시간에 뭐 단어 시험 전부 다 봐야 되고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단어 시험 다 봐야 되고요. 또 딴 것도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을 거야. 아마도 빈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건 시험 볼 거야. 네가 익숙하게 보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